조용했던 월요일 밤, 방송계의 공기가 갑자기 뒤집혔다. 최강야구 3회 시청률이 전주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수치가 공개되자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같은 시간대에 방영된 불꽃차구 24회는 정반대였다. 시청률은 상승 곡선을 그리며 자체 최고치를 경신. SNS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한쪽은 역대급 감동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다른 한쪽은 존폐 위기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본지는 단독으로 두 프로그램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분 단위 시청률, 편집 구조, 그리고 현장 스태프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는 운명을 가른 5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 제작 관계자는 조용히 말했다. 방송 18분부터 23분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청자 반응이 그때부터 식었어요. 시청률 그래프를 보면 그 말이 거짓이 아니다. 그래프 선은 마치 심장박동처럼 요동치다가 딱 그 구간에서 급격히 추락했다. 반면 같은 시각 불꽃차구에서는 눈을 뗄 수 없는 명장면이 터졌다. 한 선수의 눈물, 예기치 못한 역전, 그리고 완벽한 편집 타이밍. 숫자는 냉정했다. 최강야구의 3회 평균 시청률은 2.8%, 불꽃차구의 동시간대 시청률은 7.6%.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던 두 프로그램의 간극이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갈라졌다. 그리고 취재를 통해 드러난 건 이 단순한 수치 뒤에 숨겨진 내부 판단 미스, 편집 충돌, 그리고 치명적인 감정의 결핍이었다. 그 5분 동안 불꽃차구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고 최강야구는 그 마음을 놓쳤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드러날 진짜 문제는 그 5분이 의도된 편집이었는가 아니면 시스템의 오류였는가. 최강야구 3회 방송이 끝난 직후 KBS 본사 내의 제작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모니터에 찍힌 수치는 충격이었다. 예상 시청률 5%대 초반. 실제 결과 2.8%. 그 수치를 본 순간 담당 PD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무언가 잘못됐어. 이번 편집 분명 어딘가 엇나갔어. 그는 즉시 편집본을 되돌려보기 시작했다. 18분 23초.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진 바로 그 지점이었다. 화면에는 선수들의 인터뷰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다. 감정의 흐름이 끊기고 경기의 긴장감은 사라졌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이야기 위에 갑자기 얼음물을 부은 듯했다. 그 시각 경쟁 프로그램 불꽃차구에서는 한 선수의 부상 투혼 장면이 전파를 타고 있었다. 눈물, 갈등, 포옹, 모든 드라마적 요소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시청자들은 한순간도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마이너스 5분의 공백, 내부 회의록에 남은 문장. 이튿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PD와 작가진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벽면 스크린에는 시청률 그래프가 크게 띄워져 있었고 그 아래 빨간 원으로 표시된 구간엔 다음과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18시 23시 감정선 공백 구간 발생. 한 작가는 입을 열었다. 편집 과정에서 인터뷰가 길어졌어요. 현장 감정이 너무 강해서 그대로 두면 좋을 줄 알았죠. 그러자 PD가 고개를 저었다. 시청자는 흐름을 본다. 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원해. 그 말에 회의실 안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듯 했지만 동시에 모두의 잘못 같았다. 불꽃차구의 승부수, 감정 편집의 예술. 불꽃차구 제작진은 전혀 다른 접근을 했다. 그들은 경기의 승패보다 감정의 흐름에 집중했다. 카메라 앵글은 경기보다 얼굴을 담았고 자막은 기록보다 숨소리를 강조했다. 그 프로그램의 메인 PD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실패한 타격에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 한마디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정의했다. 결국 불꽃차구는 인간의 서사를 그렸고 최강야구는 경기의 데이터를 남겼다. 숫자는 냉정했다.
시청자는 사람을 원했다. 현장 스태프의 고백. 본지는 최강야구 현장 스태프 A씨로부터 내부 지원을 확보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3회 촬영 당시 팀 내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의견 충돌이 심했죠. 누가 주인공이냐, 어느 장면을 살릴 거냐. 그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A씨는 당시 녹화 테이블에 올려졌던 편집 지시서 4본을 보여주었다. 그 위엔 빨간 줄로 강조된 한 문장이 있었다. 감정 과잉주의, 인터뷰는 30초 이내로. 결국 제작진은 시청자의 몰입보다 균형을 택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바로 감정의 공백을 만들었다. 내부 갈등, 두 개의 철학. 최강야구 팀은 그날 이후 두 파로 나뉘었다. 하나는 냉정한 스포츠 예능을 지향한 제작진, 또 하나는 인간 드라마를 강조한 연출진이었다. 한중견 작가는 이렇게 토로했다. 우린 아직 야구를 예능으로 만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사람을 담을 줄 알아야 프로그램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반대편 PD는 단호했다. 감정만 강조하면 다큐가 돼요. 우리 프로그램은 경기 그 자체의 긴장감으로 승부해야 해요. 그 대립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그 사이 시청률은 계속 하락 곡선을 그렸다. 시청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선수들은 열심히 하는데 편집이 감정을 끊어버렸다. 왜 중요한 장면을 다 잘랐죠? 불꽃차고는 눈물이 나는데 최강야구는 차갑다. 이 댓글들은 정확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시청자 이탈률은 인터뷰 구간에서 최고조를 찍었다. 그 구간의 길이 정확히 5분 12초. 그래프가 떨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부 문건에 남은 문장. 본지는 단독으로 확보한 내부 보고서에서 결정적인 한 줄을 발견했다. 본 프로그램은 최강의 기술을 담았지만 야구의 온기를 잃었다. 그 문장은 차갑지만 완벽히 진실이었다. 불꽃차고는 불완전했지만 인간적이었고 최강야구는 완벽했지만 차가웠다. 시청자는 후자를 외면했다. 그리고 의문의 교체 인사. 그로부터 일주일 뒤 KBS 인트라넷에 한 공지가 올라왔다. 프로그램 제작팀 내 인사 변경, 책임 PD 교체.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 5분의 책임이었다. 새로 투입된 연출진은 즉시 대본 구조와 편집 리듬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첫 번째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린 다시 사람의 눈을 담는다. 숫자가 아니라 심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이미 떠나버린 시청자들을 되돌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조용한 회의실, 꺼진 모니터, 그리고 벽에 걸린 시청률 그래프. 누군가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다. 다음엔 절대 그 5분을 잃지 말자.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던 편집실. 조용히 돌아가는 모니터 속에서 최강야구의 영상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새로 투입된 연출진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숫자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시 불러와야 해요. 그 순간부터 최강야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 감정의 복귀 프로젝트. 에서는 이 변화를 감정의 복귀 프로젝트라 불렀다. 프로젝트명은 코드지 그레인. 감정의 결을 되찾겠다는 의미였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땀보다 눈물, 경기보다 이야기. 둘 팀은 모든 영상을 다시 열어 편집실 바닥에 쌓인 500GB가 넘는 미공개 파일을 꺼내 들었다. 카메라가 놓쳤던 선수들의 표정, 끊어졌던 인터뷰의 조각, 그리고 삭제됐던 조용한 순간들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PD는 인터뷰 구간을 재배치하며 말했다. 감정을 버린 게 아니라 너무 빨리 흘려보냈던 거예요. 경기보다 뜨거운 편집 전쟁. 새 편집팀은 이전 팀과 완전히 달랐다. 한쪽은 감정을 강조했고 다른 한쪽은 리듬에 죽는다며 반발했다. 회의는 매일 밤을 넘겼다. 시청자는 드라마를 원하지 않아. 아니요, 이미 그들은 야구보다 사람을 봐요.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 때로는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침묵이 떨어졌다. 결국 결정을 내린 건 신임 책임 PD였다. 우리의 실패는 불꽃차구를 따라가려 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는 계속 말했다. 감정은 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심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공개 영상, 그리고 한 장의 파일. 며칠 뒤 제작진은 삭제된 영상 중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이름은 단순히 EP3번 뉴스트 인터뷰 마브 3회 방영분에서 삭제된 선수의 독백이 담긴 인터뷰였다. 화면 속 선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야구는 늘 실패의 연속이죠. 그 실패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 짧은 문장은 그들이 그토록 찾던 감정의 겨울이었다. 편집실의 조용한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다. PD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장면이 빠졌던 거야. 바로 이 30초가 우리를 살릴 수 있었어. 시청자 반응, 이상 신호. 사회 예고편이 공개된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0초짜리 영상은 단 6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 댓글창은 불타올랐다. 이번엔 다르다. 진짜 감정이 돌아왔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최강야구 다. 시청자들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상 속에는 과장된 편집도 화려한 자막도 없었다. 대신 선수들의 숨소리, 땀방울, 또 한 사람의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시청률 예측 그래프는 오랜만에 상승 신호를 보였다. 감정의 복귀, 뒤에 숨은 그림자.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내부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감돌았다. 어느 날 한 익명의 이메일이 제작본부에 도착했다. 제목, 코드 G의 실체를 아십니까? 내용은 짧았다. 그 프로젝트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 교체 전 이미 누군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곧장 업뒤에 퍼졌다. 정의 복귀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회복을 위한 마케팅 각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편성 관계자는 단호히 말했다. 그건 소문일 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건 진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말 뒤 시선은 잠시 모니터 속 그래프를 피했다. 내부에서 새어나온 단 한 줄. MG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남아있었다. 그 지의 기획안은 원래 불꽃차구 팀의 자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두 프로그램은 경쟁 관계였지만 감정 연출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했던 것이다. 불꽃차구 최계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린 그냥 자문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뭘 만들려는지는 몰랐죠. 이 문장은 방송가 전반에 파문을 일으켰다. 감정의 복귀 프로젝트 같아 방송사의 감정 연출법을 모방한 시도였다는 사실은 최강야구의 자존심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그리고 또 한 번의 5분 준비가 끝난 뒤 최강야구는 4회 방송을 맞았다. 제작진은 결연했다. 이번엔 절대 감정을 놓치지 말자. 방송이 시작되고 시청률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2.8%, 3.6%, 4.1%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18분 30초. 지난번처럼 그래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청률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누가 외쳤다. 안 돼. 또 그 구간이야. 모두의 시선이 편집본으로 향했다. 그 장면엔 익숙한 인터뷰가 있었다. 다시 살려낸 바로 그 장면. 야구는 실패의 연속이죠.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놀랍게도 시청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이 기대했던 감정의 복귀는 통하지 않았다. 감정은 연출할 수 없다. 방송이 끝난 후 신임 PD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다. 감정은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은 사람의 진심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회의실을 나갔다. 그 뒤로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4회 방송이 끝난 다음 날 KBS 본사 5층 연출국 사무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새로 부임한 책임 PD 한도윤 가명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엔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다. 편집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본 동료들은 말을 잃었다. 도 연결되지 않았다. 출퇴근 기록도 호텔 예약 내역도 모두 삭제됨 표시였다. 이틀 후 방송국 인근 녹음실에서 한 파일이 발견되었다. 폴더 이름은 단 한 단어, G. 파일의 제목, 파이널 컷 오디오라고 하고 녹음실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 파일은 새벽 2시 37분경 자동 업로드된 뒤 누군가 외부 서버로 전송을 시도했지만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파일을 재생하자 첫 10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한도윤 PD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기록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복귀라 부른 건 사실 조작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분했고 오히려 담담했다. 코드 G는 감정, 그레인이 아니라 고스트일 듯합니다. 이미 사라진 감정을 되살리려 한 시도였죠. 사람의 마음은 스크립트로 복제되지 않아요. 파일은 중간에 끊겼다. 잠시 뒤 누군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여성의 낮고 깊은 목소리였다. 지는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PD님. 그 목소리의 주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 숨겨진 협력사. 본지 취재 결과 코드 G 프로젝트에는 KBS 외부 제작사 외에도 비공개 협력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상엔 단 한 줄의 기록만 남아있었다. 머티브랩 감정 복원 알고리즘 개발 중. 이 회사는 작년 인공지능 기반 감정 분석 기술을 연구하던 스타트업이었다. 그들은 프로그램 내 인터뷰 장면에서 환자의 표정, 눈동자, 호흡을 분석해 감정 강도 점수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다. 즉, 코드 G는 진짜 인간의 감정을 복구하려 한 게 아니라 AI가 감정을 재구성하는 실험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유출된 오디오, 들려오는 목소리. 전원의 녹음 파일 중 일부에서도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의 목소리 뒤로 누군가 속삭이듯 반복하는 노이즈가 있었다. 그레인, 고스트, 그레인, 고스트. 소리 전문가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건 단순한 잡음이 아닙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코드 같습니다. 그 패턴은 이후 확인된 내부 문건의 일련 번호와 일치했다. 즉, 그 파일은 실제 방송용 음원이 아니라 코드 G 실험의 테스트 오디오였던 것이다. 불꽃 자구와의 묘한 연결. 이 사건이 폭로된 뒤 불꽃 자구 제작진은 즉각 공식 입장을 냈다.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 타 방송사 프로젝트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지 취재진이 입수한 이메일 로그에는 불꽃 자구의 보조 편집팀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파일 전송 기록엔 다음 문장이 남아있었다. 의 머티브랩 테스트 결과 시청자 감정 반응률 92%점. 이 수치는 불꽃 자구가 기록한 시청률 상승 구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즉, 두 프로그램은 경쟁 관계였지만 같은 시스템 위에서 서로 다른 실험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감정의 복귀는 조작된 실험이었다. 한도윤 PD의 오디오로그 마지막 부분에는 가슴을 저미는 한 문장이 남아있었다. 를 위해 감정을 실험했다. 그 순간 방송은 예술이 아니라 실험실이 되어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짧은 숨소리와 함께 녹음이 종료됐다. KBS는 이 파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G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 공지가 내려졌고 모든 데이터가 서버에서 삭제되었다. 방송 마지막 자막. 이 프로그램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며칠 뒤 최강야구 5회가 방영되었다. 그리고 엔딩 자막에 단 한 줄이 추가되었다. 프로그램은 일부 장면이 실험적 편집 기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뜨는 순간 시청자 게시판은 폭발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우리가 본 게 진짜 감정이 아니라는 건가요? PD는 왜 사라졌죠? 댓글은 수천 개로 늘어났고 시청률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치솟았다. 시청자들은 진실을 원했고 진실이 감춰질수록 프로그램은 더 뜨거워졌다. 마지막 신호, 그레인 리부트. 일주일 후 머티브랩 공식 홈페이지에 단 한 줄의 문장이 업데이트되었다. 그레인 리부트 커밍순. 그 아래엔 이찬원의 사진이 있었다. 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엔 진짜 감정을 들려드립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모두 꺼졌다. 카메라 렌즈는 덮여 있었고 마이크 위엔 먼지가 앉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녹음되지 않은 숨결, 편집되지 않은 감정,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잔향. 이후 누구도 코드 진이 진실을 다시 말하지 않았다. PD 한도윤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속이고 머티브랩의 사이트는 사라졌다. 남은 건 단 하나. 방송 시간대에 가끔 들려오는 짧은 신호음이었다. 그레인 리부트. 시청자들은 그것을 단순한 오류라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기억했다. 그건 한때 진짜 감정을 되살리려 했던 이들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스튜디오 벽면에 붙어 있던 문구가 서서히 희미해졌다. 감정은 편집할 수 없다. 그 문장이 사라져도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빛이 완전히 꺼진 뒤 침실 한켠에서 붉은 불이 다시 켜졌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테이크 6. 감정, 다시 시작합니다.